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합니다. 자, 더마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나요? 일단 이래협님이 네. 아침에는 김종배와 더마카 목소리 듣는 것이 내 힐링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대머리 저놈책 네? 아이디가 네? 뭐라고? 대머리 저놈책. 예. 방송은 종배가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도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시선집중에 전도사셨죠, 여기요님. 예. 오늘 이 전도 멘트를 안 올려주셔서 그런지 좋아요 성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빚쟁이 멘트 자 지금부터 들어가시죠. 아, 벌써 했는데 했나요? 못 들으셨나요? 네. 오늘도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공유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제이비가 좀 준비한 얘기가 있으니 본방 복습 AS 타임을 빨리 들어갈게요. 네. 앞서서 뉴스 세계 시간에 나경원 전 의원이랑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할지 말지 단일화를 얘기할지 말지 만났다. 네. 근데 일단 첫 만남은 좀 의견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성일종 비대위원한테 그걸 또 연결해서 물었었잖아요. 네. 사나야 님이 추대해라 그냥 철수로 통일. 이석기님, 네. 안철수 입장에서 지구 왜 들어가요? 일인데. 그리고 오수경님은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한다면 묻고 싶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들 무료급식 아직도 반대하시나요? 아, 예. 네. 아, 그분이 출마하면 진짜로 그게 그러니까 아마 그 TV 토론에서 항상 나오겠네요. 네, 예.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그 정리를 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한 번 좀 짚어본 바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관심사는 경선 방식이다. 그러면서 시나리오 3개를 이제 그 짚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아무튼 아까 이제 성일종 비대위원하고 인터뷰하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던 게 국민의힘 바깥에서의 원샷 경선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보고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서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일 것 같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거의 어떤 순차 경선 어떤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일단 먼저 자체 경선에서 후보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경선 방식이 되든 뭐 여론조사 방식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는 이런 모델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것 같은데 근데 정치를 진단할 때는 단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오늘 성일종 비대위원도 아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인터뷰를 하셨죠. 그렇죠. 아무튼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중간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강명훈님이 더마카님, 박지훈 변호사님은 언제부터 다시 나오시나요? 라고 찾아주셨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이번 주 청균서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얘도 청기론설 있군요. 네. 지화자 박승기님, 늘 다시 보기로 봤는데 오늘은 본방 사수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주변에도 좀 널리 권유해 주세요. 같이 보자고. 네. 네. 그리고 AS 타임 다른 아이템은 지금 모두가 분노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정인이 사건. 정인아 미안해. 그 사건 관련해서 이제 신고를 하셨던 소아과 전문의 분이 이제 힘들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언빌리버블님께서 진짜 너무 불쌍하네요. 아이가 체념을 하다니.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네, 아마 인터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셨을 것 같은데요. 수연이님은 매번 언제까지 뒷북만 칠 거냐? 라고 화를 좀 내주셨어요. 그리고 오수경님은 살인죄로 기소하면 되는데 검찰 뭐 하냐? 이런 의견 주셨고 브릿지님은 양천경찰서도 해당 구청 사회복지 시스템도 개판. 왜 입양 후에 주기적 가정 방문 안 했어요? 혀차고 한숨 내쉬어봤자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오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훈짐님께서는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지 맙시다. 아, 맞아요. 왜 늘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명명하느냐 이것에 대한 비판이세요. 이것도 사실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하잖아요. 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하실 얘기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도 좀 한마디 거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분석하고 말 거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에 대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분석이 아니고요. 네. 좀 짧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지금 챌린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정의나 미안해 이렇게 네. 쓴 손팻말 이런 거 들고 지금 챌린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도 지금 여기에 합류를 하고 있어요. 뭐 유승민, 하태경, 김종인 이런 등등의 분들이 챌린지에 합류를 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제 보니까 정의나 미안해 이렇게 적힌 종이 들고 네. 포즈를 취했더라고요. 저 나쁘게 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국민과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에 공감하고 여기에 응답하는 것, 그건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나쁘게 볼 이유도 없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박수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공감만 표시할 뿐 행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문제다. 아, 그렇죠. 그거는 정말 나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안한 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인터뷰를 하면서도 나온 거지만 지금 아동학대 신고 제도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당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했으면 구멍 여러 군데 뚫려 있다는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이어져야 되는 게 뭐겠어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생하면 철퇴를 가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사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뭐예요? 대부분 입법 사항이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입으로는 얘기를 해요.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정인이 앞에도 수많은 정인이들이 있었다. 다시는 정인이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한다. 이런 게 진정한 개혁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 먼저 입법 준비하겠다는 뜻이겠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데요. 여기서 반문 들어갑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말대로 정인이 앞에 수많은 정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그때는 왜 아동학대 방지법을 하지 않았나요? 라는 반문 들어갑니다. 네. 이거 지금 무리한 반문 아니죠. 그죠? 네. 그다음에 좀 범위를 넓힐까요? 정인이만 있었나요? 구하라 뒤에 수많은 구하라들이 있었고, 근데 구하라법은 여전히 공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입법하지 않나요? 그죠? 김용균 전에 수많은 김용균이 있었고, 김용균 뒤에도 수많은 김용균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이렇게 미온적인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인이도 구하라도 김용균도 모두 사람 목숨과 관련된 입법 의제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 목숨이라고 하는 것,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기본권에 앞서는 근본적인 기본권이에요. 아니 사람이 살아야 그다음에 무슨 뭐 기본권이고 뭐고가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순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왜 입법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상대가 있어서 그렇다.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는 상대를 의식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업의 영업손실과 기업주의 쇠고랑이 노동자의 목숨값보다 비싸냐 이런 말을 던지고 싶지만 일단 이건 보류. 자, 그러면 구하라와 정인이 같은 경우는요. 그걸 입법한다고 기업 같은 힘센 세력이 반발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잖아요. 그런데도 왜 입법 안 해요 도대체? 그러면 그러게 말입니다. 뭐 듣자 하니까 법률 체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이 어쩌고 정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 지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 아까 보였던 거 다시 끌어와서 합류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입법을 안 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뭐다? 법리 노름이다.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 있어요. 법리가 이래서. 그래서 이걸 입법하면 법리상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체계 이야기한다라는 게. 네. 그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왜? 국민 정서 눈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말을 쏟아내고 액션을 취하는데 정작 자신의 의무사항인 행동 부분에 있어서는 멈칫대고 있고 차라리 부동, 차렷 자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그냥 말로만 공감하는 걸로 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을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뭐 새로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은 없어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네, 먼저다. 네. 이건 정치고이기 전에 인륜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부터 살리고 나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는 걸 일단 막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리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네. 그잖아요. 네. 제발 입법 좀 하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함께 공부는 하는데 예. 왜 그 공분이 법안 심의만 들어가면 주판을 튕기는 걸로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분노가 그게 무슨 분노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많은 촌철님들이 같이 분노해주고 계신데 최규철님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왜 외양간도 안 고치냐. 네. 소 잃고도 안 고친다. 그러니까요. 이런 한탄을 해주셨고 네. 박스텔라님은 정치인들 그냥 글로만 하세요. 사진 찍지 말고 챌린지도 보기 싫다는 거지. 네. 똥맘님 네. 화가 난다. 국회의원들이 사건 있을 때만 저러고 입법 좀 제대로 해라 제발 좀. 네. 준마냥냥님 아동학대하면 부모와 분리시키는 법을 빨리 만들고 통과시켜야 된다. 강제성도 부여해야 된다. 김대훈님 수사한 경찰도 살인 방조죄 적용 안 되나요? 이분 이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러니까요. 3번이나 신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네. 16개월 어린이가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이런 봉변을 당해야 되냐. 정일식님 아동학대하는 사람은 법적 최고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들 지금 많으시고요. 노임준님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모의 얼굴을 공개하자. 빛과 진실님 제도도 만들었지만 예. 지자체 예산 책정 너무 낮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예산 책정하지 않고 있고요. 경찰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인 거죠. 예. 그리고 장성백님은 현상만 보지 말자라고 하시면서 부모가 아이를 버리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입양의 첫 걸음입니다. 입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행동하지 않는 분노는 위선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노하라와 같은 뜻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제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쌓아올린 사면 카드에 대해서 쭉 이제 그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만 좀 이어가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는데요. 일단 어제 이낙연 대표가 KBS 9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서는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밑줄 긋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모은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냥 당위적인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명박과는 다른 박근혜. 감이 안 오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네. 요 얘기로 제가 범위를 좁히겠는데요. 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무슨 뭐 정치 보복의 피해자가 무슨 반성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 우리 인터뷰에서. 네네. 자, 그러면 인터뷰? 네. 그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고 정치 보복의 피해자 아니 뭐 여기서는 그럼 투 안 들고 그렇다고 치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씨와는 다르게 탄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탄핵과 사면의 상관관계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인 국민의 마음을 모은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일단 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거든요. 통치행위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형이라고는 한 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중의 형이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중의 형이요? 그렇죠. 더블. 하나는 뇌물죄 등등과 같은 일반 형법을 어긴 죄에 따른 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헌법을 어긴 죄에 따른 형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후자 헌법을 어긴 죄에 따른 형, 이 형의 언도 주체는 사법부가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민이라는 거예요. 주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다만 국회가 소추를 대신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
탄핵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자, 아무리 국가 원수라 하더라도 그러면 주권자의 파면 행위를 임의로 없앨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지금의 국가 원수가 전제군주가 아니잖아요. 과거의 전제군주는 모든 권력은 왕이 다 쥐고 있었어요. 지금은 주권 재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네. 나오지만 주권자는 국민이지만 그때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한다고 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면권도 거기서 나온 거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지금은 주권자가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특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권자의 결정을 뛰어넘어서 임의로 행사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 의례적이고 그러니까 그 당위적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탄핵을 당한 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럼 대통령의 사면 행위가 이 탄핵의 그러니까 헌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 물론 이건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사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국민의 어떤 지지가 필요한 동의가 필요한 의례적인 얘기로 퉁치고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만에 하나 사면 말고 복권까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얘기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복권은 국민에 의한 파면 행위를 무효한다라는 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주권자들의 그러니까 그 의지가 발동돼서 나왔던 파면 행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좀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마 그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례가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형법이나 이것을 어겨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면제 행위 내지 경감 행위였기 때문에 근데 헌법을 어긴 자에 대한 어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그잖아요. 네. 이 문제는 그냥 당연히 국민의 총의를 모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수사로 이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법률가들이 한번 좀 답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다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촌철님들은 이걸 꼭 법률 해석을 해야 되냐. 우리가 주권자인데 그렇죠. 라고 이제 그 의견에 많이들 동의를 하고 계신데요. 아, 여기요님 돌아오셨습니다. 네. 여기요. 좋아요 좀 누르고 보세요. 라고 지금 전도 멘트 해주시고 계시고요. 제이 민들레님이 국민들이 탄핵시켰다. 대통령도 풀어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꼭 법적 해석을 받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네. 쏘가리님이 뭔 말이 필요합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 치르는 게 당연한 걸 법대로 하자. 지미 쿠도스님 정치인의 사면은 여야를 떠나서 무조건 반대. 박종노님 DJ는 피해자니까 가능했던 거다. 김대훈님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엄중히 법정 형량을 무겁게 적용해야 합니다. 네. 일반 국민은 빵 하나 절도에도 몇 년씩 형을 받았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초원님 아직도 반성 못하는 야당 탄핵당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짓 하는 거 변함없고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사과를 왜 했죠? 라고 의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정당이 입을과 의견을 모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 공감대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좀 더 엄격하게 그다음에 엄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점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박이님이 법률가도 못 믿겠다. 논의하지 말자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가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정치권이 아전인수격으로 이 정도면 뭐 합의 본 거 아닙니까? 동의된 거 아닙니까?라고 넘어갈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잖아요. 어떻게 동의를 구한 것을 확인할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네. 네. 왜 이렇게 끝내고 싶어 하세요? 하시죠. 요것도 짧게 오늘은 분석이 아니라 그냥 한번 좀 쭉 하고 싶은 얘기만 그냥 쭉 하는 걸로 좀 대신하겠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시무식 사를 발표를 했어요. 그죠? 네. 보도 많이 났죠. 네.
그 내용 가운데 언론이 주목하고 기사화한 구절은 요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약간 길어도 좀 창구 좀 틀어주세요. 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언론은 이 대목을 받아쓰면서 오죽하면이라고는 화법을 쓰더라고요. 오죽하면 대법원장님까지 나서서 이런 말을 하겠냐라고 보도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 그 재판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탄핵 청원 등을 그 사례로 거론을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좀 갈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관의 판결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 표명은 그건 공격이 아니에요. 법관의 판결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3심제를 운영한다고 한 게 뭐예요? 각 심급의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3심제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판결 동안 시시비비의 대상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민의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읽어드린 어떤 시무식사에서 뭐 그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 이야기했던 부분을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이제 이 그 법관 탄핵 청원을 두고 한 말이라면 뭐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법관이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서 탄핵을 시도한다면 법관의 독립성은 흔들릴 수 있다. 대법원장으로서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이유, 다시 말해서 법관의 독립이 중요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시무식사를 반쪽짜리보다는 3분의 1쪽짜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무명의 국민이 시비를 거는 것보다 권력을 가진 조직이 법관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이라면 그게 더 훨씬 더 큰 위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엄청난 위협이죠. 이건 새설배기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 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을 우려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시선이 집중됐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방구.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논리일까 한번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로 행정소송에 그 넘어간 게 바로 판사 사찰 문건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일단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부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일단 본안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소송거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지금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힘들다. 이런 논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봐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논리였다면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나았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불신과 비판만 언급하는 건 부적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식 인식에 따르면 최소한 국민 비판과 판사 사찰은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쟀어야 하는 건데 하나는 저울에 올려놓지 않고 하나만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잘못된 상황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라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언론이 옳다구나 하고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게 바로 그 대목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맥락상 그리고 맥락이 이렇게 흘러간 거를 만약에 예측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분노의 뉴스를 전해주냐고 하시는데 다솜의 엄마님이 법관이 신인가? 숨겨진 세상님 판사 사찰에도 검사 무서워서 찍소리 안 하더니 국민들은 만만하죠? 만만합니까? 예. 뭐 이렇게 물어주셨고 백기리님 법관의 독립만 중요하고 중립성은 나 몰라라.
상록수님, 네. 대한민국은 사시 권력, 행시 권력이 최고다. 정력까지 보장된 권력이라고 해주셨고, 사나야님이 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경원최님, 제대로 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게 먼저 아닙니까? 트램프류님, 국민위에 군림할 생각 말아야지 너무 거만한 거 아니냐. 법관들도 자정 노력을 해야죠. 판결 네. 못하면 징계도 내리고 하늘 위에 존재하십니까?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청원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러니까 청원 올린 분이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청원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상식적 어떤 진단한다면 판결에 대해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상황 인식이 없이 그런 청원을 올렸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게 만약에 맞다면 그것은 어떤 그 법원 판결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상징적 효과를 주기 위한 액션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온당한 것이냐도 따져볼 필요는 있다. 정색하고 그러니까 그 대응할 그런 부분이냐 요즘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요?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촌철님들이 마무리를 싫어하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 그런가요? 촌철님들이 계속 시간 늘려달라고 하시거든요. 아 예, 그래요. 시간을 늘리면 좋죠. 근데 참 이 그 머리가 짧아가지고 그렇죠. 준비하는데 애를 먹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촌철님들 저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JB 타임에서 좀 그 꼭 이거 한번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언제라도 올려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그 다음 날 말씀을 드리도록. 왜 웃어요? 네, 본방에 지금 촌철님들 올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시 보기 하시면서 댓글로 달아주셔도 JB가 꼼꼼하게 다 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반응을. 그래서 그거는 OEM 분석으로 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분석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한번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냥 한번 이야기하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찬반도 갈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공론장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엘도 우루님이 그래 종배형도 퇴근은 해야 되니까. 네, 한 분은 일관되게 김종배 탄핵을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네, 누가 그랬냐고 지금 막 실어들 하고 계신데 앵커도 힘듭니다. 짧고 굵게 갑시다라고 아이작 스톤님께서 편을 들어주셨어요. 네. 장성백님이 혹시 화장실 급한 거 아니시냐고.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좀 이제는 좀 약간 의식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의식? 뭔 말을 그렇게 그냥 애둘러서 길게 하냐? 짧고 굵게 해라. 저도 이런 지적을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이 뇌 속에서 이제 이게 의식 기제가 이제 돼버린 거야. 짧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요? 아니에요. 근데 저도 저번에 한번 잠깐 고백을 드렸는데요. 머리는 짧고 이야기는 해야 됐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애둘러 가도 좀 봐주세요. 그것도 그렇게 보면 그죠? 우리 JB는 구조와 흐름을 잡는 머털도사기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자꾸 두갈식으로 해달라는데 그렇게 못해요. 미갈식으로 해야 돼요.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분량도 채워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네.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고요. 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늘고 긴 것도 좋아합니다. 네, 인생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저도 제 목소리 걸린다는 댓글에 되게 신경 쓰거든요. 뭔 소리 하는 거 팬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 네, 더 맞고 좋아하는 팬들이 너무 많이 생겼던데요. 네네. 팬심 좀 드러내주시면 좋겠네요. 저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이 노골적 요구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네, 요거 마무리하면서 더 기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기약하면서 물러가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